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밤에 운행하신 기사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운행 시작하시는 분들 하루 수고하십시오. 저도 조금 있다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와, 고생했습니다. 한 주 정도를 고생했습니다. 기사님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환절기에 감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마스크를 끼고 뭔가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몸이 약간만 피곤해지는 상태에서 그 감기 손님들이 안 탈 수는 없고 타버리면 결국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마스크 쓰실 분들은 꼭 쓰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창문 적극적으로 열어 놓으시고, 저도 창문은 어느 정도는 열어 놓거든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열어 놓는데, 뭐 가끔 손님들이 창문을 닫아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서 조심을 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환절기 감기 걸리고 한 주 고생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일을 해야죠. 쉰 건 하루고 첫날만 아주 심해서 쉬었고 그 다음날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옮기지 않게 마스크 끼고 물 자주 마시고 하면서 조심해서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주 끝났으니까 카카오는 뭐 이거 5점 평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우버고, 우버도 요거 5점 만점을 그대로 평가 점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기 보시면 월요일은 아예 일을 못했죠. 그때는 몸이 진짜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조심해서 일을 시작했고, 지금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한 날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우버만 해서 16만 5천 원이고, 카카오랑 길빵. 요게 이제,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우버만 수입이고, 저는 카카오 길빵 다 합니다. 그래서 우버 가맹, 카카오 비가맹, 그 다음 길빵, 이렇게 세 개를 다 하면서, 수입 비중으로 보면 요즘에는 카카오가 한 4, 5 정도가 되고, 나머지 3 정도가 카카오가 되고, 그 다음 한 2 정도가 길빵입니다. 길빵은 주로 하는 이유가 그냥 그 차가 없는 곳에서는 길빵을 안 해요. 그래서 횡단보도나 어디 택시 대기장에 차가 있으면 뒤에 세워놓고 쉬는 개념으로, 그래서 차에 내려서 좀 걷고 화장실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눈 좀 잠깐이라도 붙이고 쉬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빵을 가급적이면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좀 휴식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좀 힘들었고, 그래도 쭉 꾸준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금요일은, 요건 우버만 16만 5천 원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우버만 해서 수입이 되나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없는데, 서울에서 중심지, 혹은 중심지에서 조금 옆으로 변두리 정도는, 뭐 출근, 퇴근 시간에는 뭐 당연히 변두리에도 꽤나 많이 뜨고, 그 출근 퇴근 시간 지나도 수도권 그 서울 중심, 홍대, 여의도, 그다음 저기 강남, 그다음 송파, 잠실, 그다음 성수, 시청 이 정도 구역 안, 그러니까 서울의 변두리 아닌 안쪽에 조금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곳에서는 꽤나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은 66건이고 오늘도 나가니까 아마 오늘 한 10건, 15건 정도 할 것 같으니까 한 80건 정도를 한 주 채우겠네요. 그리고 포인트는 152점입니다. 제가 지금 요거 하는 거 보면 건수 대비 수익이 좀 낮을 거예요. 그 이유가 아직도 별점이 모자랍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한 달은 요게 평가 기준이 4달인가 3달이거든요. 4달인가? 3달인가? 그 가족이 아파서 그 간호한다고 한 달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아예 우버를 운행을 못하니까 점수를 못 쌓았겠죠. 그 점수가 부족해서 저는 어차피 그 다이아몬드 등급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제가 운행하는 일의 형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별점 많이, 그 점수 많이 올리기 위해서 등급 유지하려고 악착같이 이제 단거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거리는 콜을 안 받고, 단거리. 심지어 요즘에는 인천공항 콜이 떠도 안 받습니다. 받으면 그 매출이야 올라가지만 문제는 이제 그 별점 올리는 데는 단거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우버가 똑똑하긴 해요. 이렇게 점수 올리는 게 어떤 시간대는 3점,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어떤 시간대는 3점, 그 다음에 일반 시간대는 1점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참 우버도 머리가 똑똑하다. 역시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세계 그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건 이렇게 약간 좀 게으르게 밀어놨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때 같으면 인천공항 콜을 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점수를 좀 많이 못 쌓는 편이고 그냥 카카오 하듯이 도심에서 그냥 우버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지금 점수가 거의 뭐 한 3, 4천 점 넘어가는 분들도 많으실걸요. 저는 아직 1000점도 못 채워서 악착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하면 아무 포인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처럼 이제 좀 게으르거나 장거리 콜 위주로 좀 노리는 기사들은 좀 힘들다 후반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버도 별점은 5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 유지하고 있고 카카오나 우버나 모두 별점 5점 만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우버의 창이 좋게 변했다라고 하던데요. 그 얘기를 하셔서 뭐냐면 그 글자는 아직 좀 작아요. 그래서 이게 글자에서 주소를 앞에 서울시를 빼버리고 글자를 키워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건 모르겠고 자 근데 기존 같으면 그 화면이 뜨는 데 있어서 그냥 그 큰 화면에 어디 닿기만 해버려도 콜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콜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위에 안내창은 눌러도 뜨지 않고 하단에 콜을 수락하는 창이 아주 작아졌죠. 그 버튼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변한 것만 하더라도 기사님들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예전이라면 다른 거 터치하다가 막 눌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없어져서 그것만 해도 저는 이제 굉장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해져서 참 좋습니다. 이제 그 주소만 좀 앞에 서울시 빼버리고 뭐 인천 우버도 있으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뭐 이런 식으로 떠서 주소가 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거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그 나머지 숫자로 나머지 주소로 뭐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크게 키워주는 게 좋은데 카카오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글자를 크게 좀 띄워주지. 그것도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바뀌겠죠. 네, 우버가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고 싶으면 바뀔 겁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뭐 우버가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 입장에서 얘기 드리면 사실 기사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하나라도 아쉬워요. 온다도 키고 뭐 우리 기사님들 보면 연세 많으셔도 카카오 키고 우버 키고 온다 키고 다 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온다까지는 못 키고 있거든요. 너무 좀 정신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우버만 하는데 기사님들 하시는 분들은 3개 다 켜놓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사들은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기사들이 쓰기 편하도록 뭐 완전 다 바꿀 수는 없죠. 이게. 근데 이번에 이렇게 버튼이 작아진 것처럼 글자를 조금 크게 키워주고 뭐 약간만 좀 더 다듬어 주면 충분히 기사들은 좋아해요. 적극적으로 씁니다. 자꾸 회사들이 착각하는 게 콜이 있으면 해결되겠지. 뭐가 있으면 해결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자, 우버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우버가 돈을 아무리 많이 퍼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왜 기사들이 못 쓰거든요. 혹은 쓰는데 불편해서 익숙한 카카오 위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돈 지원해주니까 뭐 거기에서 좀 좋으니까 쓰지. 그 시간 지나면 또 다시 그냥 그건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돈 퍼부어봤자 그렇게는 안 돼요. 자, 기사들이 이건 정말 쓰기 편하게 와 좋다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자, 메뉴창도 기존에는 그 콜창이 떠버리는데 그 가까이에 닿기만 해도 눌러버려서 기사들이 무서워서 못 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도 기사님들이 야 이제는 이게 겁은 나지 않는다. 그것처럼 기사님들이 글자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앞에 거 뗄 거 떼버리고 좀 글자를 확 키워주면 되는데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다나 그 우버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돈 뿌리고 뭐 해봤자 안 늘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사님들이 쓰기 편하게 된 상태에서 천천히 누적해서 이제 쭉 증가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돈 퍼부어봤자 불편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보십시오. 카카오 가맹은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카카오 가맹조차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니다 싶은 분들은 카카오 가맹
그만두고 나오는 기사님들도 꽤나 계시죠. 요즘 이제 주변에 수소문 해보시면 가맹하시다가 일반차로 돌아오신 분들도 꽤나 보여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카카오 가면 그거 돈 제일 많이 벌고, 블루 그거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누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안 맞으면, 내가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기사들은. 택시 기사들이 독고다이가 그만큼 심하고 자기 주관이나 아니면 쓰기 불편하거나 뭐 일을 하는데 내가 안 맞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주고 뭘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앱들이 뭐 카카오는 1인자고 근데 우버나 온다가 카카오를 좀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싶으면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 아무리 돈 퍼부어봤자 이 기능이나 형태, 사용의 형태나 기능에서 기사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수백, 수천억 퍼부어도 제가 장담합니다. 그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벤트 때만 돈 다 쓰고 날리고 없는 거예요. 누적해서 기사들이 이제는 이게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손님이 나오건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끔씩만 하나만 한 2일에 3일에 인천공항 콜 하나만 떠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도 계속 켜놓는다고. 앱 자체가 편하면. 근데 앱 자체가 불편하면 하루에 콜이 아무리 많아도 안 해요. 그래서 택시앱 회사들이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저 정도에서는 우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글자가 조금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크게 뭐 불편함은 없다. 그리고 우버 그 얘기를 어느 분이 해주셔서 평가 점수가 의미 있냐라고 하겠지만, 자,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카카오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카카오는 손님과 우리가 서로 평가를 하죠. 근데 손님은 우리의 평점을 볼 수 있죠. 택시 불렀을 때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타보면 기사님 평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님이 콜을 띄웠을 때 손님의 기사님들에게 받은 평가 점수를 알 수 없죠. 자, 우리는 손님의 평가 점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버는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죠. 당연히 손님도 우리의 평점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사들도 콜을 부른 손님의 평점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차이가 있어요. 카카오도 우버도 서로가 평가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카카오는 손님이 받은 평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전혀 뭐 우리가 콜을 잡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기사에게. 근데 우버는 손님의 평점이 다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콜을 잡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평가 요소로 우리 개개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4.6 이하는 안 잡아요. 가끔 보면 막 4.3, 4.4 이 정도 분들도 손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얼마나 기사님들이 좀 불편하게 했으면 그렇게 평점을 낮게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손님들은 콜을 안 잡을 수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돈 되거나 돈이 아쉬우면 잡긴 잡아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콜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평가가 서로 된다. 이게 차이가 아니고 우리 우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의 평점을 우리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한 4.7 이상이면 진상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한 4.9는 밤에 받아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뭐 취객이라도 정신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객이라고 해서 막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상, 저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마 대부분의 손님들이 그거겠죠. 내가 취객이라도 남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정도는 유지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길빵이나 그런 손님들이 있죠. 아예 그냥 끈을 놔버린 손님들. 그런 손님들은 우버에서는 이미 평점이 기사들이 너무 안 좋게 줬겠죠. 그러면 그런 손님들은 애초에 우버를 불러봤자 콜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막 점수가 뭐 4.1, 3점 몇 이러면 기사들이 안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우버를 못 쓰면서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점수 이상만 손님의 콜을 수락한다라는 생각을 해두면
진상 손님과는 이제 아예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버를 이제는 그 비중에서 5, 6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낮은 말할 것도 없고 밤에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네. 진상 손님은 아예 자연스럽게 점수로 걸러져 버리니까 4.6, 4.7 이상만 받으면 걸러져 버리니까 진상 손님과 아예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해요.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적게 벌더라도 솔직히 우리 기사님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진상 손님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님의 점수를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진상 손님을 안 만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집에 가려면 뭔가는 타야 되겠죠.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길방 일반 택시를 탄다든지 뭐 다른 걸 탄다든지 뭔가를 하겠죠. 그건 뭐 죄송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알 건 없고,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기사님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끼쳤다는 건 우리가 뭐 4.3, 2 점수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수를 통해서 어떤 손님인지, 다른 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밤에 운행할 때도 저는 걱정이 없다니까요. 4.7, 4.8 이상 손님만 태우면 진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점수 낮은 사람, 밤에 심지어 술 마셨다? 그러면 진상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상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이 우버에서는 평점으로 가능하다. 또 우버 너무 칭찬만 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괜찮다. 그래도 우리가 카카오나 우버나 다 좋은 거고, 카카오도 가장 잘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이렇게 점유했겠죠. 기존의 티맥과도 경쟁할 때도 분명히 기사들도 좋아하고 손님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1위가 된 것이고, 다만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이제 마음이 불편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거기에서 카카오만 하기보다는 경쟁 모델이 나와줬으면 좋겠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 모델이 우버나 온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가 머리를 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독점 이슈도 있고 독과점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버와 뭔가를 하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다와 아마 콜을 어느 정도 같이 가는 식으로 되는지 아니면 뭐 그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와 온다가 뭔가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되겠죠. 결국 기존에 이슈가 되고 공격 대상이 됐던 이유는 카카오는 카카오가 모든 걸 중심에서 이제 딱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상장이 최선의 목표였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상장이 당장 애매한 상태가 됐고, 결국 여기에서 독과점 이슈를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조합과 조금 가까워지는 정책, 혹은 뭐 조금 콜을 다른 기업들과 분산시키는 식으로 일단은 네모 같은 형태들이 이제 나오고, 마찬가지로 티머니를 하는, 뭐 사실상 온다의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온다 위에 있는 게 티머니의 형태니까 결국 그 티머니 사업자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협력 정도를 어떻게든 맺어 놓으면 결국은 카카오 입장에서 길게 가고 싶을 거잖아요. 이게 뭐 나중에 상장을 하는지 어떻게 되든지 일단 길게 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공격 대상이 되는 그 독과점 이슈는 없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너무 콜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건 일단은 최대한 분산시켜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콜을 다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네모나 아니면 온다와 같이 하는 그런 모델들이 점점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분산되겠죠. 여기에서 좀 애매한 게, 이게 기존 같으면 카카오가 있고 카카오에서 가맹이 쭉 위아래로 순서가 있고, 근데 이제는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다와도 같이 뭔가를 하면 온다에서도 이제 콜이 증가하겠죠. 증가하면 온다 위주로 받는 기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온다도 잠깐 가맹 사업 했죠. 가맹이 있고 지금 소수의 가맹차들이 있죠. 근데 자기들도 이제 콜이 다시 증가하면 자신감을 얻고 다시 가맹을 해서 가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지금처럼 호출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모르는데 여러 가지 가맹 사업자들이 점점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같으면 카카오만 있었고 카카오에서 이제 우버도 나왔고, 그래서 카카오 우버 그다음 온다는 잠깐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맹으로 본다면 카카오, 그다음 우버 정도. 근데 사실상 가맹으로서 충분히 가맹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 카카오밖에 없었죠. 카카오 블루. 그 외에는 비가맹 혹은 뭐 가맹을 하면서도 비가맹에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1년, 2년 지나는 과정에서 보면 카카오 블루가 기본적으로 가맹에서 독보적으로 있지만, 그 다음 카카오 네모, 별도의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카카오 네모가 또 이제 각 지역에 쭉 다양하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콜이 웬만큼 온다로 넘어가면 온다도 아마 적극적으로 다시 가맹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용기를 얻고. 그러면 온다 가맹도 늘어날 것이고, 우버 가맹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 비가맹이 순수하게 비가맹으로 시장은 확실히 좁아질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사업자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콜을 뿌려주는 건 공짜죠. 네. 근데 가맹에 들어오면 그래도 수수료를 받고 관리를 좀 더 깐깐하게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택시 사업자고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면, 네, 아마 우리조차도 그 플랫폼으로 해서 가맹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는 걸 원하겠죠. 플랫폼이 가맹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들도 이제 사업의 차원에서 돌리기 위해서 결국 수수료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선 그게 참 거부감이 있죠. 원래는 우리가 수수료 없이 그냥 길빵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시 앱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수수료 없이 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쭉 가맹들이 많이 나오고 종류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 가맹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수수료가 나가고, 야, 결국은 그게 원래 같으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 흐름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이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배달 시장도 그렇고 뭐 다른 시장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싫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막을 수는 있냐? 다만 여기에서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우린 그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을 조합의 뜻을 잘 보여주고, 조합도 이런 생각, 기사들이 좀 유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결국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하긴 하는데, 조합이나 정부나 해서 택시는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띠죠. 대중교통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지만 분명히 국가에서 대중교통 성격으로 뭔가 정책을 짤 때는 택시가 항상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이 아니지만 사실상 대중교통 취급을 받아요,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카오에 대해서 그 수수료나 뭐에 대해서 많이 정부가 압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뭔가 생각과 행동이 바뀐 이유도 정부 때문이에요. 정부가 이제 법망치 들고 공격하니까 그제서야 바뀐 거지. 우리 기사들이 얘기했을 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택시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봐보십시오. 배달 플랫폼 봐봐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지금 가맹 사업자들, 가게나 아니면 배달하는 라이더나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배달하는 라이더의 수익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게에는 수수료가 이제는 떼면 한 20% 30% 이상이 그냥 플랫폼 회사들이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걸 제한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건 공공성이 없어요. 그냥 민간 영역이죠. 근데 민간 영역에 정부가 야, 수수료 얼마만 해 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공공 앱들이에요. 자, 니 거 쓰지 말고 저거 쓰지 말고 우리가 정부가 세금 지원해서 싼 공공 앱을 만들겠습니다. 이걸로 주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죠. 이런 공공 앱이 지방에도 나오고 있긴 있어요. 택시에도. 근데 그건 민간 영역, 순수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제한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근데 택시는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압박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좋으냐? 수수료를 안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되겠죠. 뭐 이를테면 한 3.5%, 한 4% 수수료를 가맹 사업을 하더라도 택시 수수료는 최대한 4%까지만 기사에게 받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경쟁해. 기사 뽑아가기, 서로 데려가기 경쟁해. 아니면 손님을 많이 유치하면 어차피 기사들이 증가하니까 손님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돈이 가도록.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는 식으로 하는 게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뭐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지 마 라고는 수수료 다 없애 라고 하기에는 힘든 것 같고, 그게 좀 너무 많이 상한선이 없으면 계속 올라가겠죠, 서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수수료는 인정. 하지만 상한선은 뭐 3, 4% 정도까지만. 그리고 그 이상은 수수료가 아예 불가능. 그러면 결국 플랫폼 회사들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면 손님에게 이벤트 주고 뭘 하면서 어떻게든 손님 자체가 증가하도록 노력하는, 그러면 그건 선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택시가 손님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줄어들죠.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더 나쁠 것이기 때문에 택시 이용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버스, 지하철 쪽으로 손님들이 몰리겠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님들이 택시를 이용하게 하려면 결국 플랫폼 회사들이 보조금, 지원금 뿌리면서 뭐 할인 쿠폰이나 그런 걸 뿌리면서 그런 걸 받은 손님 입장에서는 요 정도 비용이면 택시 타도 되겠지라고 해서 택시를 맞들이고 택시 타고 편하게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시원하게 가고 겨울에 따뜻하게 목적지까지 빨리 딱 가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는 그 불편함, 그래 돈 좀 더 주고 택시 타지. 자, 이걸 경험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해서 우리가 계속 택시 쪽으로 좀 유입되도록 노력하는. 근데 우리가 그걸 개인 기사 입장에서는 안 되고 아마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되도록, 즉 수수료 경쟁의 상한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손님을, 택시 덜 쓰는 손님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택시를 아예 안 써본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조합이나 기사들이 이렇게 가면 서로 윈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수수료, 이거 많이, 콜비 많이 기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아예 콜을 호출할 때 콜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카카오 비가맹은 호출 그 비용이 없나요? 그러니까 호출해서 취소를 하면 내가 받는 게 없나요? 저는 취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 우버 가맹이라서 내가 나오나? 그러니까 우버 비가맹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버 가맹은 손님까지 가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취소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요. 다만 손님이 호출하자마자 바로 수수료가 부과하거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손님이 바로 불렀다가 취소를 하는 건 뭐 사정상 그럴 수도 있고, 그 불렀다가 바로 취소하는데 수수료를 다 받는다? 그것도 애매하죠. 대형 택시 사업자는 아마 그 시간이 짧을 거예요. 뭐 부르고 굉장히 짧은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아마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형태.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조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예 호출을 할 때 콜비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무조건 콜비를 받아야 된다 라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아마 그 기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콜비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손님들이 이용하는 것에서 패턴에서 보면 2대 부르고 1대 타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사님들 정말 많이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손님이 그냥 편하니까 그냥 카카오, 우버 온다, 뭐 3개 중에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놓고 제일 빨리 오는 거 타고 나머지 2개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사님들이 좀 화가 나죠. 저도 이제 가끔 가면 목적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뭔가 싸하죠. 그래서 전화 걸어보면 타고 간 경우가 있죠. 나 이미 기사님 늦으셔서 제 딴 거 타고 가고 있는데요. 저 늦은 게 아니야. 저는 보통 이제 단거리, 짧은 거리에 콜만 받기 때문에 사실 늦을래야 늦을 수가 없거든요. 긴 거리는 애초에 한 2km 이상 넘어가는 거 아예 안 받아요. 근데 내가 늦어서 가고 있대. 딴 거 타고 가고 있대.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뻔하죠. 이제 여러 개 불러놓고 먼저 오는 거, 제일 가까운 데 잡힌 거 타고 간 거겠죠. 그래서 솔직히 그런 경험하면
콜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콜비 같은 게 생기면 그걸 악용하는 기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간다든지 뭔가 하는 그런 기사님들이, 그걸 악용하는 기사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콜비를 의무적으로 막 다 부과가 되면 택시 이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길빵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튼 그래서 기사님들이 많이 하소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여러 개 불러놓고 아무거나 타고 먼저 가버리고 딴 건 그냥 취소하는, 그러니까 취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요즘에 늘어나는 것 같다. 아무래도 호출 사업자가 이제 아무래도 기사 쪽보다는 손님 편의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콜 취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시는 기사님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조합 차원에서 뭔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런 좀 쉽게 이용하고 콜 취소를 쉽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뭔가 정책적으로 해달라라고 뭐 공문을 좀 보내면 그 정도만 해도 일단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님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콜비를 강제로 다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히려 이용이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길로 나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가장 빨리 오는 걸로 본다면 카카오 블루가 가장 빨리 오겠죠. 그래서 카카오 블루 기사님들은 아마 이 두 대 불러놓고 취소하는 걸 경험을 거의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 블루는 거의 근거리 위주로, 거의 지금 호출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빨리 뜨는 시기니까. 뭐 우버는 당연히 거리 순이긴 하지만 거리 순이라고 해서 내가 가까이에서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카카오 블루 기사님은 거의 경험 못 해보겠지만 일반 기사님들은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하고, 저도 비가맹으로 카카오 운행하면서는 가끔 이런, 이거 여러 개 불러놓고 이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요즘 기사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불만이 아니고 문제니까 하소연이 많겠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니까. 당하지 말아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조합이나 어딘가에서 좀 해주시고,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걸 너무 남발되지 않게 좀 정책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기사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압박이 되게 된 것도 결국 우리 기사님들이 계속 목소리 내고, 조합에 목소리 내고, 지부에 목소리 내고, 그런 것들이 목소리가 모이고, 그 다음에 저기 국회나 아니면 뭐 국토부 같은데 그런 데서도 민원 넣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점점 누적되고 그 힘들이 영향을 미친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기사님들이 꾸준하게 목소리 내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힘들이 어느 정도 플랫폼 사업자들을 움직이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이런 불만이 아니죠, 이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이익, 취소를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을 날려버린 것에 대한 그 손해를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어딘가 민원 많이 넣고 하십시오. 많이 넣고 뭔가 조합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조합도 계속 이 항의를 계속 듣고 나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결국은 뭐 공문을 보낸다든지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 하지 않을까. 여튼 오늘도 주저주저 죄송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일을 나가야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고 나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